여름 옷이네. 여름이니까 저 때문에 여름이네. 우리 기록문화는 영원히 남죠. 우리의 작품만 요소리 그건 없더라고요. 제 미국의 흡사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 방향을 새로 잡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너무 많은 일과 중에 저희 또 이런 것 추천전에 신경을 써주신 강로구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많은 제자들에게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과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고 본인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이분의 그 가르침을 저는 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사회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만 기여하시라 그래요. 박사님 활동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고마움을 저희가 갖고 있고 더 많은 저수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단의 큰 발전을 맨날 당부야. 주춧돌이 맨날 주춧돌이 되고 세우시지 않으면서 맨날 더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회 빠지잖아. 한 분이 와야지. 이것과 신천이라는 주제를 삼아서 이 한국 사단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이번 전시 방향의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50여 년 사회에 걸어왔던 길을 중간 정리를 해가면서 의미를 듣고 참여를 듣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저의 갈 길을 다시 정하고 또 제가 혹시 잘못되고 생각 미처 못한 부분을 듣는다. 붙잡 빠졌어. 그런 계기로 수학연구소에 붙잡 빠졌어. 인사할마다 이제 다 한마디씩 하는 거야. 그러면서 웃어. 야, 새롭다 벌써. 빼고 붙이고 가방 만들고. 선생님 그 발제는 다 끝나신 거예요? 이제 하는 거잖아. 지금 하는 거잖아. 아 이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랬었냐면 이제 보면은 한 10시 반 정도 해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 딱딱 맞는 거야. 지금 스케줄대로 다 하는데. 그리고 아까 이정자 씨도 말했었지만 맨날 저한테 뭐 이렇게 욕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집에서 놀고 나는 맨날 밤새면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뭐 막상 전시하고 책 나오고 나면은 모르는 척하고 그 일을 몇십 년이거든. 계속이잖아. 그러면서 그건 또 나보고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법이 어딨냐.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뭐 글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하고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딴 걸 해보려고 해도 딴 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어.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더 오기로 더 열심히 하고 1시간 할때 2시간 하고 더 이러죠. 저는 뭐 계속 그 길을 변함없겠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뭐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은 하고 간다 하는 얘기.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보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무슨 아는 것이 필요하다 저기 했는데 이게 제가 중국 갔다 와서 쓴 것인데 그때 아마 또 그런 이런 거 처음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저 9월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여름방 하면서 거의 그냥
뒹굴뒹굴하면서 이것만 썼던 거야. 이것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2년 되니까 중국 생활하고 와서 갑자기 여가 오라니까 제가 또 한국 생활도 물론 그렇지만 아닌 것 같아. 한국 서단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이것을 지금 같은 똑같은 상황에 그러니까 지금 서단이 가는 길이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여름방학 내내 고민해가지고 쓴 것이 바로 요거예요. 그럼 몇 장 안 되지만 읽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중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를 들면 서체와 시대의 소풍의 변화, 서해에 대한 자각과 서해 이론에 대한 관심, 서실 위주의 도제 교육에서 이른바 문화 상태에서의 서해 보급이 활발해졌고 지방자치제의 영향으로 각 지방마다 우후죽순처럼 불어난 공모전 그리고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전 등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 지역의 서해를 전공하는 대학원들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는 모두 2000년도에 생겨난 것으로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는 해에 한국의 서단에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무작정 글씨만 쓰는 시대에서 이제는 서해 이론과 서학을 중시하면서 서해를 이해하고 제대로 알며 쓰려는 시대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나는 감히 2000년에 서해 이론 원년에 해라 주장하고 싶다. 광로봉이 언제 돌아왔다고? 2000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때 대학원이 처음 생겨졌어요. 원대, 경기대, 성대, 성균관, 그 한성대 다 처음 생겼어. 그때 막 이렇게 해보려고. 근데 묘하게 내가 거기 다 다녔어. 다 강의를 나갔어. 그래서 서해 이론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의미에서부터 나는 감히 2000년을 서해 이론 원년의 해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혹자가 농담으로 말한 주력은 필력이다 라는 말이 이제는 아는 것이 필력이다 라는 말로 바뀌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수도권에 서해를 전공하는 대학원이 생기자 중국에서 최초로 서해 이론 박사를 받았다는 탓에 이곳저곳의 대학원에서 서해 이론 강의를 담당하였다. 아직 졸업생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 쓸 때는 아직까지 졸업생이 없었어요. 수료 상태도 아직 좀 안 됐고 3학기 정도 막 그랬었으니까 이것저것의 대학원에서 서해 이론 강의를 담당하였다.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며 좋은 논문을 쓰고자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대학원 과정을 다니면서 강의를 듣고 나름대로 서해 이론에 대한 연구를 하며 인식 전환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글씨로 표현하고 싶다고 한다. 물론 이는 단시일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서해에 대한 자각을 하며 자신의 성정을 표현해 보고 싶다는 의식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수학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실기와 이론을 병행하여 자신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글씨로 표현하며 틀림없이 개성이 돋보이고 기분생동하며 필력이 배어나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는 것이 필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발상이 아니라 근 40년간의 학습 과정에서 얻은 필연적인 결론이다. 지력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지식의 힘이거나 능력이니 이를 쉽게 말하면 아는 힘이거나 아는 것이라 하겠다. 서해에서 이를 좁은 의미로 말하면 글씨를 쓰는 기법에 대한 이해라 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 말하면 서학에 대한 수양이라 할 수 있다. 서해의 학습이 글씨를 쓰는 기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글씨를 쓰는 기법만 강조하고 서해가 가지고 있는 내재 원리와 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하지 않으면 수준 높은 기법 능력을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서해 학습은 임모에서부터 창작에 이르는 과정인데 임모 단계에서 때때로 고대 법첩으로부터 구성된 결구를 빌려 글씨를 쓰거나
쓰고 있으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내재 원리 파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임무 단계를 벗어나 창작 단계에 들어갈 때 금방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설령 자신의 면모를 갖춘 사회가라 하더라도 창작의 상상력과 내재 원리에 대한 파악이 결핍되면 문제는 더욱 크게 드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법 능력의 형성이 손에서뿐만 아니라 머리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는 서예가와 장인의 차이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들은 모두 미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나 미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 즉 장인은 기법 능력을 익혀 단순히 실용미를 추구하려는 것에 비해 서예가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예술미와 자신의 성정을 글씨에 나타내려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글씨를 쓰는 기법에 대한 이해는 마땅히 서예가 가지고 있는 내재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포괄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내재의 원리란 용필의 질사, 백력, 곡직, 방언, 정칙, 장로 늘 제가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수, 제한, 경준, 경주 그리고 결자. 그러니까 용필은 이런 거, 결자는 뭐 손을 단연돼서 형치문치, 축구연필, 또 장법은 부재지, 대제, 일기관주, 기무상통, 상yok, 상호상호 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차이점이 나타나니 이것이 바로 내가 아는 것이 필력이다 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이게 2002년에 썼으니까 지금 올해가 몇 천년입니까? 몇 천년? 18년. 몇 천년 전이야. 17년 전. 근데 그 전 생각에는 지금이랑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때 와서 이런 걸 내가 한국사단에 이런 것을 심어줘야지 되겠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책을 계속 작업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래서 그때 고민을 많이 한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유학을 하고 또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사단은 난 그걸 해줬어.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 그런 걸 잘 그 당시는 참 대학원생들이어가지고 그때 책은 많이 샀었어요. 그때 책은 참 많이 판매가 됐고 그때는 왜 그러냐면 너무 책들이 없으니까 이런 데 갈증이 심해서 그때는 나오는 족적이더라. 그러고 내가 미리 선물 받고 막 이렇게 할 그럴 정도로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막 책을 하니까 책이 많으니까 이제 안 사는 거야. 책이 없을 때는 사요. 참 재밌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런 학생들이 막 그랬었어. 책이 없어서 공부 못 한다고. 지금은 그런 말을 못 해. 그러면서 안 사. 그걸 내가 일일이 그 사람들한테 따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강요를 못 한다.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러한 그 수준, 이러한 어떤 것을 누구라도 올려놓으면 그 후세가 받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거 다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다음은 서학에 대한 수양을 살펴보기로 하자. 서예를 말하면서 흔히 수양을 강조하는데 이는 주로 도덕적인 수양에 치우친 것 같다. 그러나 어떠한 학문과 예술을 막론하고 도덕적인 수양을 강조하지 않는 분야가 없다. 그런데 유독 서예에서 특히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없어. 일리 없는 데 이렇게 쓴 거야. 유독 서예에서 너무 편협한 생각인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과 수양이 서예 창작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품행과 서예의 우열과는 반드시 필연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수양, 즉 인품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학에 대한 수양일 것이다. 서예와 서학의 다른 점은 서예란 예술 창작을 중심으로 말하는 반면에 서학이란 서예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 연구에 치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학은 크게 서예의 기법 연구, 서체 연구, 미학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개괄하면 미학 연구는 서예의 예술적 내용이고 서체 연구는 서예의 표현 형식이며 기법 연구는 작품 형식으로부터 내용에 이르는 연구로 미학 연구와 서체 연구의 교량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서학은 어디까지나 서해가 존재함으로써 탄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것도 당연히 서학의 범주에 시켜야 한다. 첨가시켜야 한다. 즉 서해 작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하나가 다 논문 연구 제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해 작품, 서해가 서해도고, 서해 이론 저술, 서해사 감상 불평 교육법에 대한 연구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공부할 것까지 그때 얘기를 해놓고 지금 책을 냈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실제로 일가를 이룬 서해가 여정을 살펴보면 먼저 과거 명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그들이 서사 경험과 용필에 대한 비교를 흡수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명가들이 서결이나 선언을 통하여 그들이 철학과 심리와 그리고 지향하였던 바를 정확히 이해하였다. 그런 다음 서해사를 통하여 서체의 변천 과정과 과거 그들이 살았던 시대 상황과 서풍을 냉철히 분석하고 자신의 성정에 맞으면서 그 시대의 심리관을 대변할 수 있는 서해를 창조하였다. 이러한 것은 도덕적인 수양이 높은 사람보다는 서학에 대한 수양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바로 무작정 글씨를 쓰기보다는 서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양을 갖춰야 비로소 형상과 정신을 겸비한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아는 것이 필력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거 제가 옛날 거 다시 이렇게 또 보면서 조금 다듬었지만 보면서도 그때 어떻게 썼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글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절실하지 않으면 써져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마 내가 그때 이런 거 절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는 못 쓸 거야. 근데 그때는 그런 것이 절실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절실했었을 때 그의 글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서단에 많은 사람들이 서해를 가르치면서 무조건 많이만 쓰면 저절로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 그러면서 독소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법첩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이 넘게 인수하도록 시킵니다. 이는 비록 틀린 말이 아니지만 현대와 같이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시대에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짧은 시간에 법첩에 담긴 기법과 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다. 그렇다고 선생이 써주는 챗줄, 제가 체본이라는 말은 사전에 없어요. 조용호라 아마 없다고. 여러분은 체본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겠지만 체본이라는 말은 없고 그와 유사하게 한다고 하면 챗줄이라는 말이 있어요. 챗줄은 옛날에 글방에서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건 챗줄이야. 아마 그것이 지금 체본하고 똑같을 거예요. 체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챗줄을 고쳐봤어요. 챗줄만 보고 무작정 베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글씨는 쓰고 그림은 그린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글씨를 그리고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서해에서 변화의 창출은 인식전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법첩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이를 임수한 수련과 노력한 세월에 많거나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서의 심도와 이 과정에서 깨닫고 느낀 정도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 필력이다 라는 말의 효과적 작용이라 하겠다. 이는 또한 서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초가 없이 무조건 변화와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일부 서해가들에게 경종이 되는 말이기도 하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서해도 변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모든 서해가들의 영원한 화두이지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국전의 초대 작가가 되어 작품을 제작할 때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출품하였을 때는 선생의 챗줄이나 유행서풍을 본받아 작품을 하여도 무방하였지만 정작 초대 작가가 되어 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으려니 작가의 양심에 우배되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서해가들은 아예 전통을 무시하고 붓을 마구 휘둘러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식의 애매한 작품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전통을 고수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가들은 지금의 글씨보다 초대 작가가 되기 이전의 글씨가 훨씬 더 좋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씨를 배울 때는 재미가 있었으나 배우고 난 뒤 더욱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입척보다 출첩이 더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이는 다시 말하여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주력이 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너무 어렵고 오묘하여서 이성보다는 감성에 맡겨 불만 믿고 마구 휘두르는 행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는 또한 서예를 단순한 예술로 보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예는 문자를 매개체로 삼아 붓을 통해 자신의 성정을 나타내는 특수한 예술이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수양과 붓을 다루는 기법에 통달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필력이다 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다. 창작의 올바른 태도는 전통의 기초에서 새로운 변화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서예의 전통은 동방정신의 전형을 체현한 것이니 이는 역사에서 무수한 서예가와 선원가들이 창조를 종합한 결과물이다. 역대로 수많은 세월을 거쳐 전승하여 내려온 서예의 전통은 주로 비척과 선원 그리고 민간에서 쓰인 뛰어난 작품입니다. 따라서 모든 우수한 사상과 예술 경지는 바로 이러한 전통에서 연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 전통이야말로 창신의 근거와 원천이 되는 것이니 이를 떠난 창신은 결국 실패를 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손쉽게 당대에 영향력이 있는 작가의 작품만 모방하는 결국 자신의 작품이 아닌 모방하는 작품의 아류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작품은 질이 떨어지고 용필이 옹졸하며 결체는 과장이 지나치고 변화는 법도가 없으며 추한 자타를 나타내어 서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조성한다. 이는 단순히 유행서품만 추구하는 서예가들이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다. 서예는 문자를 매개체로 삼아 붓을 통해 자신의 정감을 나타내는 특수한 예술이다. 이는 또한 조형적인 형상을 치우치기보다는 자외 공부를 통해 학문과 수양을 갖춘 학양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건전하고 참된 글씨를 쓸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 서단의 학양과 정감을 구호로 제시하는 바이다. 여기까지. 아무튼 뭐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서단은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고 안 가면 그 길을 인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건 아까 반타석 마냥 세상이 그렇게 되면은 묻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보고 막 이렇게 뭐 하고 그러지만 뭐 힘내서 뭐 하라고 그러지만 세상에 그것을 안 따라줄 때는 내가 해야지 될 일이 따로 있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각광을 받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그때 2000년대 이렇게 와가지고 한 1년, 근데 몇 년간은 한 10년 가까이 좀 굉장히 그런 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마르고 막 이런 걸 해서 채워주고. 근데 그렇게 하고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러고서 그 사람들도 작가가 되고 또 이제 뭐라 그럴까 학위도 받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필요 없어진 거지. 필요 없어진 것보다도 나도 이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학회도 내가 꾸려주고 저기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꾸려나가고 자기들이 동반장 다 하고 그럼 나는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물론 내가 그거 학회를 하는 거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나는 또 다른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일이 있는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남이 할 수 있는 거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그 별로 나는 의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오직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오직 기여할 수 있고 오직 그걸 해서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국정심사위원까지도 하고 다 그런 거 있었지만 그런 데에서는 내가 정열을 뭐 이렇게 투자하기도 쉽지 않고 지금 아마 이렇게
봤었지만 그런 거 보면은 생각도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모르는 거가 아니지만 그런 거는 일반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숨어서 사는 것 같지만 더 적극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혼자 다 결론 내리고 다 그런 편하게 여기 스마일로 스마일 어우 제가 한 30분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조용받으니까 굉장히 예뻐요? 반짝반짝 빛나? 했는데 여러분 좀 얘기 좀 하고 할 말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막 관심 있고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거기 카톡에다가 올렸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대화들이 서로가 많았어. 이거 딱 올리고서 그 밑에 내가 어제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아무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거야. 아니면 할 말이 없던가. 그것보다는 그냥 밥 먹었니? 그냥 우리 그냥 같이 놀자 뭐 해가지고 이런 걸 원하는. 나는 그것은 안 가. 안 해. 내 말 항상 너무 강해,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첫째로 보면은 선생님 그게 어떤 것 같으냐면은 일단은 아는 것이 필법